네, 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두 번째 원격 시간이네요. 네, 잠깐 펜을 준비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사실 3월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윤리사상, 다시 동양윤리사상과 서양윤리사상 부분이 마무리되고 이제 사회사상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입니다. 윤리사상을 영어로 써서 미안하지만 ethic 또는 ethics라고 써요. 윤리 또는 윤리학 이렇게 부릅니다. CS를 붙이면 학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사회사상은 원어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거를 관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지금 사회사상 이렇게 윤리사상 구분하는 의미로 사회사상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회사상 파트는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조금 넓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몰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 세계에 지금 이데올로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두 가지 있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두 가지를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죠?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는 것과 캐피탈리즘이라는 자본주의가 사회 정치 분야에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면 경제 분야에서 캐피탈리즘, 자본주의가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죠. 우리 저 위쪽 북한은 커뮤니즘이라는 공산주의,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같은 말이에요. 소셜리즘이나 커뮤니즘이나 커뮤니즘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걸 따르고 있죠. 그렇죠? 축약한다면 이 사회사상의 두 다시 파트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마치 윤리사상에서 동양 윤리사상과 서양 윤리사상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요. 분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네, 그렇게 간략히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 그러면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다르냐 같으냐 어떤 관계에 있냐 그거 저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다루지 않는 게 그게 나은 것 같아서요. EBS나 우리 교과서에도 1단원에서 좀 그렇고 이렇게 나누려고 애쓰고 또 관계가 어떤 거냐 또 따지려고 애쓰는데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마치 철학과 윤리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굳이 나누면 나눌 수 있겠지만요. 네, 지금 4분이 되어가고 있고 시간을 예상했던 시간만큼 썼습니다. 네, 그렇다 이렇게 단원, 대단원, 개관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서 그 이상사회상 또는 사회적 이상향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미 용어를 알고 있어요. 유토피아. 오늘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든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초로 쓴 사람요. 우리 유토피아. 거기에 테크놀로지를 써서 무슨 토피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동양의 이상사회상과 서양의 이상사회상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동양의 이상사회로 여러 가지를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유불도 이렇게 배웠으니까 유교와 도가의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너무나 익숙하죠? 대동사회. 여러분 소강사회와 대동사회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셔서 잘 됐네요. 이번에 어떻게 수행평가가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크게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또 다르게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크게 하나 되는 인사이트, 방법이 뭐냐, 통찰이 뭐냐, 다 같이 잘 사는 방법, 통찰이 뭐냐 하면 우리는 콕 찍어서 도덕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육의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살자는 이야기였죠. 이는 예지, 공자부터 우리나라의 정약용에까지 한 이야기가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도덕. 도덕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자말로 교화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예, 도덕적인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교의 특징은 통합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조화겠죠. 도덕이라는 인사이트, 인사이트, 통찰을 가지고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느낌이 자연스럽다 생각하는데요. 유교적이다 하면 조금 고리타분하다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강하거든요. 네. 그게 내성외왕이니 수기치인이니 극기복례이니 그런 의미예요.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오나요? 축약합니다. 도덕을 매개로 크게 하나 되는 세상인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인 거예요. 물론 소강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가는 그런 구조이죠. 그죠? 네. 다음 도가의 소국과민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말 자체는 적은 규모의 국가, 적은 수의 국민으로 구성되는 크기로 봐서, 인구수로 봐서 소규모인 공동체를 도가는 지향합니다. 왜? 이거를 목적하기 때문입니다. 네. 육아의 집단보다는 전체보다는 개별, 개인, 통합보다는 각자 자율, 멋대로 이 말은 아니에요. 네. 그 방법으로 무의와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정치 방법이라 이야기해도 좋겠고요. 개인의 수양 차원에서 이야기해도 좋겠고요. 네. 이렇게 중국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만 상당히 상대적으로 세상을 갈구를 합니다. 이상하고 지향하고 꿈꾸었습니다. 유토피아를 그렸던 거죠. 네. 여기서 우리 질적인 상하 평가는 하지 맙시다. 다른 문명, 문화를 희망했던 거예요. 그죠? 네. 노자는, 장자는 소국과민의 이야기에서 개인이 자율성을 가졌을 때 그 사회가 조화되고 단단해지고 세진다라고 봤던 거고, 공자를 비롯한 육아의 입장은 도덕적으로 뭉쳤을 때, 연결되었을 때 강하고 세지고 좋아진다라고 봤던 거죠. 네. 우열을 다투는 것은 큰 의미 없겠다 싶습니다. 동의하신다면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수양입니다. 자, 서양의 이상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플라톤의 이야기는 배웠습니다. 그죠? 익숙하죠? 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열린사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배웁니다. 공산사회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이야기도 자본주의 쪽에서 1시간은 제가 할 생각입니다.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사회주의에 대한 게 많이 거의 반쪽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축소되었지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그 롤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의론, 분배적 정의, 시민불복종, 해외 원조 등에서 우리 뒤편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3학년
생활과 윤리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세 가지입니다. 들어가 보죠. 오늘 시간에는 저는 바램은 이 모어라는 사람,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몰락한 붕괴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생각과 이 유사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그 철학자가 다스리는 철학자가 다스리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벽하다고 보이지는 선의 이데아가 속해 있는 궁극적이고 불변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이데아를 모방한 게 사람에게 있어요. 바로 영혼이라 불리는 이성이라 불리는. 그렇다면 그 이성이 영혼이 최대한으로 개발되고 맑은 사람은 누구냐? 철학자로 본 거죠. 철학자로. 그래서 철학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가장 이데아를 닮아가는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플라톤은 믿었던 거예요. 네. 시용기절제정의 이 부분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우리 근대의 경험론의 사람으로 배웠죠. 그죠? 그러니 객관적, 경험적, 검증된, 실험된 그런 지식을 가진 과학자가 다스린 세상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이름 지었어요. 뉴 아틀란티스라고. 이 아틀란티스가 이게 도시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뉴, 그렇죠? 네오. 네. 하여튼 그렇게 부릅니다. 네. 그 다음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었던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경이 18세기, 19세기입니다. 산업화 과정과 빈부 격차가 막 생기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생겼던 그 노예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상향을 그렸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후에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과 학습지에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어가 이야기했던 그거를 학습지가 47쪽이네요. 교과서 소개 안 했네요. 교과서는 163쪽부터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개인의 소유, 전체와 개인을 나눈다면 그걸 사적 소유랍니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들이 마구잡이로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로 가서 부익부빈익빈이 생기고 격차와 차별과 그런 노예 이런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커버해보자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한테 소유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게 공유되는 세상이라면 어떨까를 꿈꾸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유토피아라고 했고 가상의 섬을 이렇게 자기가 그려서 실은 소설을 썼어요. 책을 썼습니다.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취지에서요. 마침 그거를 따라 한 건 아니겠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렇게 창안했던 마르크스도 사적 소유를 부정합니다. 마르크스가 본 당시 그리고 자본주의의 계급 차별의 근원은 개인의 소유권이 생기면서부터이다 라고 이렇게 봤어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자본주의의 병폐, 돈이면 다돼, 아니면 계급, 이런 다대 계층, 이런 걸 없자라는 게 사실은 마르크스의 부분이죠. 안타까운 거는 혁명하자까지는 좋았었는데, 국가는 자체의 모순에 의해서 소멸될 것이라고 보는까지 좋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좀 인간적인 격정이 있는 사람 같아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무너뜨렸으면 좋겠다. 빨리 공산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아닌 소망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배계층이 싹 무너져 버리겠죠. 없어져 버리겠죠. 지배계층이 아닌 생산수단을 갖지 않는 무산계급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합니다. 우리 노동자예요.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이제 지배받을 일도 없고 지배당할 일도 없고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소유의식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가 아니고 또 함께 이제 니것 내 것에 대한 구분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마르크스 역시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종 비교하는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네. 이거 한번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배울 내용이니까 간단히요. 롤스라는 사람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부르는 분배적 정의 역시 정의입니다. 정의를 먼저 삼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문화, 사회, 정치라기보다는 경제적 정의, 분배라는 말이 경제적 분배를 말하죠. 그죠? 네. 이 통합 사회 시간에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롤스나 로직, 우리 다시 또 2학년 때 배웁니다. 네.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외 원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으나 이 이야기들이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롤스는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조금 환상 내지는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몰랐겠으니 그렇게 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불복종을 이야기하고 원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도 역추리가 가능합니다. 네. 칼 포퍼라는 사람의 열린 사회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때 열렸다 하면 오픈 마인드라는 말입니다. 역시나 민주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방향을 제시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더 발전해야 된다. 거기에서 포퍼가 특히 강조하는 게 비판의 여지가 있고 비판을 수용하고 비판을 모토로 전제로 서로 대화 의사결정하는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또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이라는 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외에 하버마스랄지 싱어랄지라는 사람도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 부분도 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서양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그 중에 유토피아와 공산, 사적 소유, 부정 이 부분이 이 영역에서 간간히 문제로 보여집니다. 시험 평가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런가 보다 싶은가요? 네, 넘어갑니다. 지금 시간이 18분 정도 되고요. 요거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르크스 이 부분은 따로 다루게 되니 그리고 앞에 나왔던 내용이 지금 좀 반복일 수 있고요. 이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특히나 사회계약설 부분은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좀 중요도 있게 인식하는 부분이었어요. 오늘은 유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상사회 아닙니다. 국가라는 네이션이라는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라고 부르는 그것이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가? 최초의 모습은 뭔가? 이런 연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은 뭔가? 이 말입니다. 본질이라는 말은 왜 탄생했느냐 말이죠. 국가라는 게 없다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시작의 모습은 뭐고 왜 어떤 역할, 본질, 기능이 있길래 라는 이 단원입니다. 동양에서는 유교,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 사회계약설 등을 이야기합니다. 유교의 최초의 국가의 모습, 국가의 시작점의 모습은 가족입니다. 공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교는 그걸 따라가겠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도덕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윤리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공자의 효제 부분을 인해 실현된 모습으로 봤죠. 그죠? 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가족이 확장된 게 국가라고 봤어요. 공자가. 그리고 유교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효제,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제, 우애, 그죠? 이거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괜히 삼강오륜 막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사회적으로 퍼뜨려지기를 바랬죠. 그러니까 세상을, 나라를 가족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말이겠죠, 그죠? 네, 인륜 이야기에 나왔습니다. 네. 자, 대답해 보세요. 유교가 보는 국가의 기원과 본질은 뭐다? 네, 최초의 모습은 가족의 형태이다. 최소 단위, 가족이다. 거기에 그거를 움직이는 질서는 뭐다? 예, 도덕이다. 예, 기억해 주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색다릅니다. 본성이다. 기원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형태가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였습니다. 작은 도시국가요. 작은 우리 함양군이 나라인 거예요. 네, 도시국가. 네. 그거를 시작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말. 그런데 분명하게 원 말을 알려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이다 해서 social, society, social being, 사회적 존재라고 표현 안 했어요. Human is politicus, political bein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폴리스가 그 공화정 형태의 정치의 시작이죠. 그죠? 네, 그거를 지금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 하나의 특징이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국가의 기원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탕이 사람의 자연한 본성에 있다는 겁니다. 네.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음, 국가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고의 선이라고요. 최상이라고요. 물론 행복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최고선이라 했고 그걸 행복이라 했습니다. 그 같은 줄기에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가족부터 시작해서 직장 등등의 사회 집단들 등등의 더 큰 무리들이 있겠죠. 그 중에 국가가 가장 큰데 그 국가는 가장 최상의 선이다. 최고의 선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국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각 시민의 개인의 역할, 책임 이 부분을 의무 이 부분을 강조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축약합니다. 자연한 본성의 실현으로 국가가 구성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그렇게 구성된 국가가 집단 간, 사회 간 가장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선의 상태라고 봤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회계약설과 상당히 대비적이거든요. 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두 번째 주제는 중간쯤 했습니다만 반쯤 됐습니다만 네. 이상사회상이라 하는 이상사회관, 이상사회론이라고 하는 동양의 유교의 대동사회와 노가의 소국과민의 부분을 살짝 이야기해 봤고요. 서양의 트린 통치 플라톤에서부터 칼 포퍼의 열린 사회의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그리고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유교의 도덕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해 방식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과 최고선이라는 그를 염두에 둔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됐나요? 예정된 10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대면 수업에서 마르크스의 사회계약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